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미국에서 나왔던 큰 소식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주째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만 딱 들어보면은 그러면 미국 증시 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우려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에 석유 전쟁을 중지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국제 유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나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증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네, 상승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거지로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기사와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데 증시만 혼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좀 너무 조작하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바이낸스 리서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금과는 그 행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부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200불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후퇴하고 있는 모습 6,746불까지 일단은 가격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것을 조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서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 국내에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주빈 범죄자 있죠. 이놈이 나쁜 짓을 하면서 얻은 비트코인을 이제 전문 믹싱 서비스를 통해서 출처를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아는 놈인 것 같죠? 믹싱 서비스를 사용할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극성 범죄들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놈 말고도 여러 악랄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놈들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요즘,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암호화폐 소식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중에 짐 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을 삭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2019년 6월 서클, 비체인, 하이피델리티, 굿머니와 함께 이 억만장자의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었지만은 이더리움을 최근에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설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엔 영국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 이어서 영국 소재 디지털 뱅킹 서비스 레볼루트가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시기에 암호화폐는 진정한 법정 화폐의 대체품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라고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서 영국까지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가 더욱더 급속하게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도상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보고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남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고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의 외환 입출금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 개발도상국 자체 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나 법정화폐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그들의 자산을 옮기고 있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3월 신규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브라우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레이브는 추적, 보안 기능이 내장된 오픈 웹소스 브라우저로 이용자 활동을 익명으로 모니터링해서 게시자에게 BAT로 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겠고요. 다만 유튜버들의 생계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이 광고 차단 기능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분석가로 유명한 맥스 카이저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위기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이 금이 부족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결국은 대거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저도 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나중에는 이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물량을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금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더욱더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레포 마켓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상대로 이제 달러를 뿌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또 달러를 우회해가지고 다른 통화로만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의 파워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화폐 중에서는 아직도 달러가 갑입니다. 이 경제학자들 모두가 이 법정 화폐들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달러만큼은 가장 늦게까지 그 가치를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사람들의 자산이 달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이 부의 이동이 다시 한번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법정화폐보다는 금을 집중해서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몇 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7,000달러 돌파의 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돌파를 했다가 꼬꾸라져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크립토미스트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 7,200달러가 단기 고점이었고 6,050불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두 번째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8,000불까지 한번 찍는다.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굉장히 과매수된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쿨타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게 될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두 가지 분석 같은 경우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7,000달러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200 지수 이동평균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뚫으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실패하고 말았다. 일봉 마감이 6,950달러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결국은 6,5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밀릴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석가는 일단 200 지수 이동평균과 이동평균을 뚫지는 못했지만은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엄청난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지수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엄청난 하락이 왔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뚫지 못하고 쭉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쪽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떡락무새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뚫고 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 오버로드 이야기하기를 이 차트를 보고도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토시 플리퍼 역시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7,000불대를 지지선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올라왔었던 조실의 이제 분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지금 이 4시간 봉 차트가 굉장히 못생겼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삐쩍 꼴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6,800달러 아래에서 마감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제 작년 12월 거래 부근이었었던 6,900달러 근처에서 마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 지지선은 6,700달러가 될 것.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갑작스러운 상승 정말 좋았는데 조금 모자라. 최소한 7,000불 위에서 안착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일봉 마감이 어디서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7,000불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7,000불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쪽으로 제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끝으로 재미있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재작년이었었죠. 비트코인이 재작년에 이제 3,000불대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2,000불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14,000불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000불에서 4,000불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쫙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은 틀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0에서 4,000까지는 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사람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최근에 여러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흥미진진하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신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저도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이 상황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걸 다 보고 났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은 정보가 있었어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봐주시라고 오늘도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토마토 밭에 가뭄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찌끄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전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소식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